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자식 앞에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비밀을 알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했던 며느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강남의 한 대형 빌딩 로비에서 벌어진 단 몇 분간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청소복을 입은 어머니와 화려하게 차려입은 옛 친구가 마주선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오래된 상처와 감춰왔던 자존심과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고 이불을 걷어내는 속도도 한결같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봤다면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숙에게 아침이란 그냥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오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외출할 때 늘 옅은 화장을 했지만 요즘은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청소복 위에 모자를 쓰고 나서면 아무도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정숙이 청소일을 시작한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10년 가까이 운영하던 인쇄 사업이 무너진 건 지난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조금씩 기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쓰러지는 것이 사업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정숙도 잠시 바닥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였습니다. 하루 동안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 수연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워낙 눈치가 빠른 아이라 분위기를 느꼈는지 한 번은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정숙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단호하게. 수연이 용돈 봉투를 내밀었을 때도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나 돈 있어, 가져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이 무너진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청소일은 지인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20층짜리 대형 빌딩으로 입주한 회사들이 많아 늘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정숙이 맡은 구역은 1층 로비와 저층부 복도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밀대로 닦고 유리문 지문을 닫고 화분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고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머릿속을 비워주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빌딩 20층에는 법무법인 한엠 파트너스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으로 주로 기업 소송과 고액 자산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그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중 한 명이 며느리 한수연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지기까지 단 한 번도 쉬어간 적 없이 달려온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능력 있는 변호사였지만 정작 수연 본인은 그보다 며느리라는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 시어머니 박정숙을 처음 만난 건 결혼 전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첫인상은 묘했습니다. 시어머니라고 하면 어딘가 살갑고 다정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숙은 조용히 앉아서 수연을 천천히 살펴보더니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밥은 잘 먹나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사람이라는 걸
그 짧은 한마디에서 느꼈습니다. 결혼 후 10년을 함께 살면서 그 첫인상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수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아이 문제로 압박하지 않았고 명절에도 무리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이 큰 재판을 앞두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든든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다정함이 수연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석 달 전 어느 날 퇴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지르다 청소복 차림의 그 뒷모습을 봤을 때 수연의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저분이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눈물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수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도 모르게. 그날은 유독 로비가 붐비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점심 약속이 있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빌딩 안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한쪽 구석으로 밀대를 빼두고 잠시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멈추고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이 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에서 일행이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잘 차려입었고 목소리가 컸고 웃음소리가 앞서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유독 걸음이 당당했습니다. 밝은색 정장에 금빛 장식이 달린 핸드백을 팔에 걸고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 없다는 듯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바로 오미숙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창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걸음걸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저랬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항상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걸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밀대 끝이 오미숙의 구두코에 살짝 닿았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습니다. 오미숙이 워낙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정숙이 밀대를 옆으로 빼는 타이밍이 미세하게 엇갈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로비에 울렸습니다. 오미숙이 발을 확 뒤로 빼며 구두 앞코를 내려다봤고 그 시선에는 처음부터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냉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구두가 얼마짜린지 알긴 해요? 함께 온 동창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지나가던 직장인들도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미숙의 눈이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알아보는 빛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것은 화해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박정숙?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미숙이 정숙의 청소복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머리에 쓴 모자부터 허리춤에 찬 청소도구함까지 그 시선이 지나가는 동안 정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이 옆에 동창들을 향해 반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 우리 동창이야. 박정숙. 니들도 정숙이 알지? 동창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반가움인지 당혹감인지 모를 애매한 웃음들이 오갔습니다. 오미숙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 정숙아. 네 남편 사업 망했다더니 여기서 청소해?
어쩐지 요즘 연락이 없더라. 그 말이 로비에 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기 쳐다봤고 동창 중 한 명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오미숙만이 정숙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고 굳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미숙이 먼저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해. 코웃음 하나를 얹어 그 말을 남기고 오미숙이 동창들을 이끌고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가 다시 평소의 소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밀대를 쥔 채로 오미숙 일행이 사라진 레스토랑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몸 어딘가에 돌멩이 하나가 얹힌 것 같은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어딘가 쓸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밀대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층에서 점심을 사러 내려왔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 광경과 정면으로 마주쳐버린 한수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수연은 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청소복 차림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일행을 끌고 서서 방금 무언가를 내뱉은 직후였습니다. 무슨 말이었는지는 다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공기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조롱과 구경꾼이 뒤섞인 그 공기가 수연은 본능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뛰어나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당장 그 자리로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소리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미숙과 눈이 마주친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수연은 오히려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수연이 나서는 게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오미숙 일행이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지고 시어머니가 다시 밀대를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닥을 밀기 시작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고 끄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수연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연은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주 전 수연이 야근을 마치고 늦게 퇴근하던 날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청소도구함을 끌고 가는 한 여성과 스쳤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지나쳤지만 차에 타서도 그 걸음걸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연은 확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리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아마 며느리가 걱정할까봐일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는 것이 오히려 어머니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장면을 보고 나자 모른 척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수연은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빌딩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편의시설을 여쭤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20층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찾아온 것이라 정중히 응대했습니다. 수연은 구내식당 이용 여부를 물었고 청소 직원들은 별도 식권이 없어 개인이 해결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관리사무소에 한 달치 식권을 맡겼습니다. 박정숙 씨라는 분 앞으로 익명으로 건물 측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이유를 묻자 수연은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미숙이라는 여자의 목소리, 동창들의 시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밀대를 다시 잡고 바닥을 미는 그 손이. 그날 밤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정숙은 짧게 웃으며 밥은 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수연이 네, 어머니는요? 가자, 나도 먹었어 하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 안에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말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서. 근데 오늘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어머니, 다음에 같이 밥 먹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척 지내는 것이 과연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편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오늘따라 너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미숙이라는 여자가 어머니 앞에서 한 그 말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오미숙의 이름이 상담 예약 명단에 올라온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수연은 비서가 건네준 다음 주 일정표를 훑어보다가 그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미숙, 이혼 소송 관련 초기 상담, 45분. 수연은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일정표를 덮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약속 당일 오미숙은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로비에서 마주한 그날과 달리 차림새가 단정했지만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담실 의자에 앉자마자 잠깐 뜸을 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5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왔다는 것,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을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왔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야 그 전모를 알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간간히 떨렸습니다. 억울함인지 수치심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간단히 확인 질문을 했고 가져온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오미숙이 말을 마칠 때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서류 위에서 다시 정리하는 일. 서류를 덮으며 수연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오미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안도인지 기대인지 모를 빛이 스치며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오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박정숙 씨 아세요? 상담실 안에 짧은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오미숙의 표정이 굳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정숙, 변호사님이 정숙이를 어떻게 알아요? 수연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오미숙의 얼굴이 천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수연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맡을 수 있을지는 저희 어머니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네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상담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오미숙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미숙이 찾아온 것, 이혼 소송건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 허락 없이는 맞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까지.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하기 싫으시면 안 맡아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정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길 수 있어? 수연이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네. 또 잠시 침묵이었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맡아줘. 수연이 어머니, 정말이요? 가자. 정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힘들겠지. 내가 잘해줘. 수연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공개적으로 망신 준 사람을 두고 힘들겠다는 말이 먼저 나오다니.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 수연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그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처음부터 다시 아주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넉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연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수년에 걸쳐 법인 명의를 이용해 조금씩 빼돌린 자산이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수연은 그 흔적을 하나하나 꿰어 맞췄습니다. 오미숙이 처음 상담실에서 가져온 서류에는 미처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미숙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마치고 오미숙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목소리가 낮고 진했습니다. 수연은 그냥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멈칫했습니다. 정숙이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벼르고 있었던 말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말이 오미숙에게 무슨 의미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미숙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아, 그날 내가 너무 심했어. 진짜 미안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별로 없던 사람의 사과는 그래서 오히려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정숙이 오미숙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허영이 많고 자랑이 심한 사람이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버스에서 밤새 어깨를 빌려줬던 사람도 오미숙이었습니다. 들어와, 차 한잔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따지지 않았고 다시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동창 모임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오미숙이 먼저 와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동창들이 반갑게 웅성거렸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이야. 어디 아팠어?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정숙은 별일 없었어 하고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미숙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웨이터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앞에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수연 변호사님께서 예약해 두신 겁니다. 박정숙 어머니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동창들이 일제히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케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니 수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잖아요. 맛있는 거 드세요. 사랑해요. 정숙이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동창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숙도 따라 불렀습니다. 정숙은 촛불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고 후 불어 촛불을 끄는데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고마웠어. 수연이 전화기 너머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말 제가 더 하고 싶은데요. 정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들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으며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 전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비치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